좋은 제품인데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제가 요즘에 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상품을 올리고 한 15개 정도 지금 올렸는데, 이게 원가 분석도 잘못했고, 그리고 처음엔 제가 마트에서 그냥 좀 싸 보이는 상품들을 팔기 시작했었거든요. 제가 이 셀러를 시작한 건 2달이 지금 안 됐는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제가 산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면 남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뭐 카테고리 수수료나 입출고 배송비, 그리고 뭐 반품비, 반품 회수율비, 물론 지금은 저는 로켓그로스 판매자로 그런 부분을 무료 프로모션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담이 덜하긴 한데, 나중에 이제 90일이 넘어가게 되면 저한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원가로 다 잡힐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벌써부터 아주 머리가 지긋지긋합니다. 아주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가장 기본이죠. 어저께도 제가 상세 페이지 만드느라 좀 잠을 설쳤는데, 근데 제가 상세 페이지 만들다가 좀 느낀 게 있어요. 과연 상세 페이지가 먼저인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공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는 거는, 좋은 제품인데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어떨까? 아무도 보지 않으면 상세 페이지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쿠팡에 처음 상품을 올리고 나서요,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제가 좀 이상하게 느꼈던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처음 상품을 등록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씩은 와서 좀 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진도 찍고 대표 이미지도 만들고 상품명도 정하고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이러면 사람들이 좀 와서 봐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더라고요. 남들은 30분이면 할 걸 저는 한 2시간, 3시간 걸려도 30%도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정말 태반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도 안 사는 게 아니었어요. 아예 보지를 않는 겁니다.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아무도 보지 않는 좋은 상품을 과연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말이죠. 일단 저는 쿠팡을 막 시작한 초보셀러입니다. 누구한테 쿠팡에서 물건을 이렇게 팔아야 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가르칠 정도의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매출이 엄청나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고민을 좀 했어요. 내가 쿠팡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미 유튜브에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상품 소싱하는 방법, 광고하는 방법, 키워드를 잡는 방법, 매출을 올리는 방법, 찾아보면 정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초보니까요. 대신 초보이기 때문에 지금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실제로 겪고 있는 것들, 밤잠 못 자는 이유,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장사를 처음 해보면서, 물론 처음은 아닙니다만 온라인 셀러를 처음 해봄으로써 느끼는 점들,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로 가장 중요한, 제가 경험은 별로 없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노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쿠팡에 처음 상품을 등록했을 때 사실은 조금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상품을 등록하고 대표 이미지를 만들고 상품명을 정하고 상세 페이지까지 만들고, 사실 사진 하나를 놓고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 사진이 괜찮은 건가? 사람들이 좋아할까? 상품명은 이렇게 쓰는 게 맞나? 가격이 너무 비싼 건 아닐까?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또 상세 페이지는 이거 너무 또 길게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것저것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정말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상품 등록을 끝냈죠. 그때 희열은, 이제는 이것만 올리면 이제 주문이 언제 들어올까,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순간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제 내 상품이 쿠팡이라는 거대한 플랫폼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보겠지. 물론 상품을 올리자마자 주문이 막 들어올 거라고 기대는 안 했지만, 저도 그렇게 순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데 적어도 사람들이 상품을 보고 그중 일부는 가격을 비교하고 또 상세 페이지도 보고, 그러다가 자기가 마음에 들면 구매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순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요. 근데 제가 직접 판매를 시작해 보니까 제가 하나를 빼먹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전에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내 상품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저는 직접 판매자가 되고 나서야 이 당연한 사실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좋은 상품은 정말 좋은 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도 시장에서 말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물건을 만들었다고 해보죠. 품질도 좋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디자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창고 안에 있고 아무도 그 존재를 몰라요. 그러면 그 물건은 분명 존재합니다. 당연하죠. 창고 안에 존재하겠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어떨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 물건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르니까요. 살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좋다고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이라는 게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도 처음에 온라인 판매를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좋은 상품을 가져와서 좋은 가격에 팔면 된다. 그런데 그 사이에 중요한 단계 하나가 빠져 있었더라고요. 바로 발견되는 거. 우리는 정말 최고의 상품을 고를까요? 물론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잘하신 분들 많으시니까요. 근데 저는 아직은 아니거든요. 생각해보면 이건 쿠팡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마트에 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자를 하나 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트에는 정말 다양한 과자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과자 하나를 살 때 마트에 있는 모든 과자를 비교할까요? 조사할까요? 성분 비교하고 그램당 뭐 가격 계산하고 거기서 막 쿠팡 들어가서 후기 찾아보고 제조사까지 조사하고 가장 합리적인 과자를 고를까요? 저는 그렇게까지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내 시간이 아까운 게 있기도 하고 뭐 그렇게까지 노력을 들일 이유가 없죠. 일단 눈에 들어오는 걸 봅니다. 알고 있는 브랜드일 수도 있고 포장이 눈에 들어왔을 수도 있고 할인 표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볼 수 있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한다는 거죠. 사람의 관심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저는 여기서 관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경제학자이자 인지과학자인 허버트란 사람은 정보가 풍부한 세상에서는 오히려 인간의 관심이 희소해진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아니, 정보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 상품이 많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반대편에는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품은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보도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계속 올라오죠. 쿠팡의 상품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의 시간은 희소합니다. 사람의 시간은 늘어나지 않아요. 하루는 여전히 24시간입니다. 만약에 집게핀 하나를 사려고 쿠팡에 들어온 사람이 하루 종일 그것만 검색하고 있지는 않겠죠. 몇 분일 수도 있고 심지어 몇 초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에 따라서 케바케에 따라 다르겠죠. 그 짧은 시간 동안 수만 가지의 상품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쿠팡에서 경쟁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상품만이 아니라 사람의 몇 초짜리 관심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인문학적으로도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런 식으로 좀 보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초보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노출만 잘 되면 되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또 하나 생겨요. 그러면 결국 좋은 제품보다 잘 보이는 제품이 중요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출만 잘 되면 잘 되는 걸까? 노출 분명히 중요하죠.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지금 초보고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노출이 잘 돼서 사람들이 상품을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사진을 봅니다. 가격을 봅니다. 또 리뷰도 보겠죠. 상세 페이지도 봅니다. 그리고 뭐 마음에 들면 구매를 하겠죠. 또 구매를 해서 마음에 안 들면 반품도 하겠죠. 근데 결국 반품이 되면 그분이 좋은 리뷰 남기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거 써보니까 별로야. 분명히 이런 리뷰가 달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노출이 모든 걸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초보셀러로서 지금 느끼는 것은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품질은 선택받은 다음의 문제이고 노출은 선택받을 기회를 얻는 문제라는 얘기죠. 물론 이게 무슨 정답이나 정확한 정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직접 장사를 시작하면서 지금 느끼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쿠팡을 다시 보니까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냥 기술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 이미지를 만드는 것, 처음에는 그냥 사진을 예쁘게 만들고 노출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수많은 상품 사이에서 소비자의 눈이 잠깐이라도 머물게 만드는 작업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품명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 상품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통로를 뚫는, 물기를 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마찬가지겠죠. 먼저 기존의 판매자들이 얼마에 판매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서 그래도 대충 그 바운더리 안에는 들어와야지 혼자 막 너무 비싸거나 너무 싸거나 그래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광고도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광고를 그냥 돈을 내고 물건을 파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쿠팡에 제가 돈을 주면 쿠팡이 알아서 팔아준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광고를 내고 판매를 사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발견된 기회를 사는 것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발견된다고, 노출된다고 반드시 구매되는 건 아니잖아요. 노출은 됐는데 클릭하지 않은 건지, 클릭은 했는데 가격 때문에 나간 건지, 상세 페이지에서 설득하지 못한 건지, 리뷰가 없어서 사람들이 불안했던 건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초보인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쿠팡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유튜브 영상도 똑같거든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도 아무도 이 영상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영상은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없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영상을 만드는 것과 사람들이 그 영상을 발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좋은 식당도 사람들이 존재를 모르면 누가 오겠습니까? 손님이 오기 어렵고, 좋은 책도 누군가 발견하지 않으면 읽히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좋은 것을 만드는 문제와 좋은 것이 발견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너무 제가 개똥 철학을 너무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장사든 사업이든 뭐가 됐든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는 거거든요. 저는 쿠팡에서 물건 한번 팔아보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될 줄은 사실 몰랐어요. 저는 아직 답을 모릅니다. 불행히도 그래요. 하지만 앞으로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는 아직 초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당연히 정답은 아니고요. 오답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오답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채널에서 오히려 정답을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직접 쿠팡에서 판매하면서 이거 왜 이럴까? 왜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지?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고민하는 부분들을 공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기면 바로바로 영상을 찍고 여러분과 공유를 한번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보려고 해요. 대표 이미지도 바꿔보고, 상품명도 바꿔보고, 가격도 고민해보고, 해시태그 같은 것도, 검색어도 고민해보고, 광고도 또 해보고요. 잘 되면 잘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안 되면 왜 안 됐는지도 생각해보고요. 나중에 억대셀러가 돼서 전문가가 돼서 그런 다음에 이 과정을 돌아보는 건 사실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씩 알아보는 과정을 그대로 남겨보고 싶습니다. 몇 달 뒤에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저 때는 아무것도 몰랐네 이럴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저한테 소중한 기록이 될 거니까요. 그리고 그게 제 뒤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또 훌륭한 교보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쿠팡을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많이 생각했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팔아야 될까? 소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중국에서 사와야 되는 건가? 근데 상품을 올리고 나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왜 아무도 내 상품을 보지 못하지? 바로 이 생각으로 바뀌더라고요. 사람은 수많은 것들 중에서 도대체 어떤 상품을 보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아직은 답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은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이 발견이 되게 되고, 발견이 되게 하고, 선택한 사람이 만족하게 만드는 것. 어쩌면 장사라는 게 이 세 가지를 계속 연결해 나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초보셀러인 제가 앞으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소통하시거나 관련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겠지만 저와 이야기하고 싶다, 같은 처지다, 저와 같이 연대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존셀러였습니다.